마감전 업앤다운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약간 반등에 좀 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하는 상황이고요. 거래소는 1910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지수 등락은 지금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난 1월 저점에 대한 신뢰감은 좀 생겨 있고, 하지만 강세장이 아니라서 박스권 반등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과 경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도 있고요. 더불어서 저점 신뢰도에 대한 눌림이 나올 경우에 저가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장세 자체는 단기적인 등락은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쪽에서는 한국전력과 바이로메드, 자, 파트론 주셨는데요. 자, 먼저 한전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들은 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53,500원 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48,000원에서 54,000원 박스가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상승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호실적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강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좌우간 지금 현재 대형주 쪽에서는 신고가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 매매를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시장 강세장도 아니고, 더불어서 경기형 종목들이 상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대형주를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자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주 매매에 대한 어떤 한계 내지는 제약이 있는 분들께서는 수세주 쪽에서의 대형주는 한국전력을 일단 빼놓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일단 54,000원 신고가 돌파 시도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차 상방 확장에 대한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오늘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오늘 좀 상당히 시장 대비로 강한 흐름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약주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여지가 아직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셀트리온은 사실 지수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개별 플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그 중에서도 사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종목이고 더불어서 변동성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응이 쉽지 않은데 변동성은 또 상당히 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회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8만 5천 원 깨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차트 보시면서 매매하다가 운 좋으면 보유하는 한 구간에 보유 구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급등세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8만 5천 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잡고 매하실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부품 쪽에 파트론 오늘 아주 8% 이상 급등세입니다. CS 창구로 한 27만 주 또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오른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향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 조기 출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하반 경직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고 10,000원대, 11,000원대 한 달간 매물 소화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기 박스 상단권역 15,000원대까지 맥스로 잡고 추세적인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하고 있다,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파트론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갤럭시 7과 관련한 부품주들의 순환적인 움직임도 한번 예상하고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또 현대미포조선, 이제 CJENM 이렇게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가이던스는 좀 작년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는 오늘 한 4% 정도 좀 밀려나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큰 추세랑 단기 시세랑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케미칼이 28만 원대 이 라인이 상당히 무거운 저항이고 지난번 삼성 쪽에 대한 화학 사업 인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22만 원대를 지켰죠. 그럼 이 종목은 22만 원, 28만 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는데 28만 원 그 대형주가 장기적인 박스를 돌파할 정도의 시황은 지금 분명히 아직은 못 됩니다. 그렇게 돼주려면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강세장 쪽으로 좀 전환이 돼줘야 되고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야 되고 오히려 저성장 국면에서의 주도주들이 좀 꺾여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걸 봤을 때 대형주들, 경기주들은 아직까지는 연속성은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저점 대비해서는 22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한 30% 정도 나왔죠.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조정도 일시적으로 좀 나오더라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한 26만 원 내지는 25만 원대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매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1월달 이후에 지금 연속성보다는 변동성 흐름을 계속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목들도 사흘 오르면 사흘 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상승 수익률이 좀 발생됐는데 욕심이 좀 난다면 물량을 좀 컨트롤하면서 가시는 이런 요령이 지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유가가 한 바닥권에서 20% 이상 올라갈 때 현대건설과 현대미포가 좀 같이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 한 6% 급락 나오고 나서 현대건설은 버텨주는데요. 현대미포는 좀 많이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조선주, 건설주가 이번 1월달 만등폭은 사실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업황 전망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지나셨을 수는 있지만 좋아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퀘스천이 달립니다. 물론 이란 쪽에서의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일부 있지만 이런 쪽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어떤 업황 호전 내지는 실적 개선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지나친 가격 하락과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설마 이제 더 나빠지겠어라는 어떤 쇼커버링 관점, 즉 할인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나오는 반등은 제가 볼 때는 몇 달 동안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점에서 연속성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계성 물량 또 소화를 해줘야 되고 상승 추세 종목이나 주도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 감안하면 지금은 단기 상승에 대한 경계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거고 이것이 좀 소화돼주면 예를 들어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소화가 돼주면은 다시 또 저가 메리트로 인한 반등이 들어오고 하지만 상승 추세는 쉽게 나오지 않는 박스권이 유지되는 그런 정도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는 이제 CJ ENM 이쪽이 올해도 연고점 경신하면서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넷마블의 실적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ENM은 한 장중에 한 2, 3%, 한 2%까지 밀렸다가 지금 낙폭은 좀 줄입니다만 92,000원 선에 조금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속 성장 기업 내지는 지속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한 두어 개 정도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컨텐츠 쪽 하나랑 헬스케어 쪽 하나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 쪽에서는 일단 중국 쪽에서 외형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성장 불경기 하에서의 어떤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 수요가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CJ ENM의 10만 원 이상의 돌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컨텐츠 주도주로서 여전히 지속 모니터를 좀 하셔야 되겠고 조정이 나온다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모니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자체가 시장이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가 대장주가 되겠지만 현재 부양에 대한 의지들이 나오곤 있지만 좌우간 현재 트렌드 자체가 저성장이라는 측면은 아직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도주 논리는 아직 바뀌지 않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환율 한 5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어제랑 다르게 또 외국인이 오늘은 현선물 코스닥까지 포함해서요. 다 좀 매도 내놓고 있습니다. 마감 앞두고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장이 아주 강한 상승이냐 아니면 아주 위험한 하락이냐 이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냥 하루 오르고 이틀 내리고 이틀 오르고 하루 내리는 시장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차별이나 연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차별화 심하고 또 순환매 강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배트에 힘을 많이 주는 풀스윙을 해서 크게 가져간다라는 계획보다는 그건 가치주를 2년, 3년 이상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짧은 순환매 내지는 그런 어떤 빠른 매매가 자신이 없다라면 현금을 조금 들고 어차피 수익 많이 나는 시장 아니니까 계좌 변동성을 좀 줄였다가
장세 자체가 좀 전환이 된다거나 조금 더 기대감이 들어오는 장세라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보다는 순환매, 단기매매 뭐 이런 쪽으로 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